네, 사업을 하실 때는 두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로 하느냐, 또는 두 번째 법인 사업자로 하느냐입니다. 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로 많이 시작하시죠. 자, 하지만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법인으로 이제 바꿔야 되나? 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주요 이유인데요. 자,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형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고요. 자, 개인 사업자는 아시다시피 설립 절차도 간편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 때문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개인으로 많이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 법인 사업자를 보시면 설립 절차가 개인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고 비용도 들고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신주 발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금융 거래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또 법인 사업자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법인 사업자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이익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법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최대 주주고 내가 유일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세법상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고, 그래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이제 급여의 형태나 또는 배당의 형태로 한 번 더 거쳐서 나에게 올 수가 있고,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소득세가 또 한 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고민을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소득세율 구간이 상향되었죠. 즉, 우리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누진세율로 적용이 돼서 소득이 많은 만큼 더 이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그 세율이 42%까지로 굉장히 상향되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법인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25%까지죠. 자, 굉장히 많은 세율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즉 규모가 좀 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 같은 곳에 성실하게 신고하였습니다 라는 확인을 받게끔 그렇게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정 규모 이상이라 하면 부동산 임대업이나 또는 일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5억 원. 자, 그리고 제조업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7억 5천, 그리고 도소매업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15억 원 기준인데요. 자, 이러한 기준 금액이 이제 2020년, 즉 내년이죠. 내년부터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은 5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7억 5천에서 이제 5억 원으로, 그 다음에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만 되어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이제 조금 더 장부를 더 깐깐하게 본다라는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그러한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 부담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확대 때문에 더 이상 개인 못하겠다, 법인 사업자로 하시겠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속 및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도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건물이나 뭐 토지나 여러 가지 자산들 있죠. 이런 것들을 넘겨줄 때 그 부동산 가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준시가라든지 또는 매매가액이라든지 요 금액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개인으로 하지 않고 법인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 법인에 대해서 주식의 형태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액 그대로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식 평가할 때는 뭐 손익가치나 자산가치 이런 것들을 가중평균해서 이렇게 주식이 평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 자체 가액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식의 형태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 지분 비율대로 자녀에게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자녀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들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 이유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러한 체크리스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체크리스트를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 내가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대상자 그 구간에 들어간다 또는 이제 내년부터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소득이겠죠. 사업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다른데 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게 된다라든지 기타 소득이 있다. 등등등 내가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과 같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과세표준도 높아지고 더 많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의 형태로 해서 종합소득세 따로, 그 다음 법인세 따로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 효과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액이 증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자체 가액으로 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크지만 이것을 주식으로 평가하여서 조금 더 절세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인 검토에 대해서 봤고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